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께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사포에서 진행을 맡게 된 이웃집 누나 최지연 컨설턴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유익한 수다로 콕콕 찝어주는 실전 팁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얼마든지,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짬뽕이 먹고 싶다. 혹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 이 두 가지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 두 선생님. 저는 보통 그냥 무조건 짬뽕으로 갑니다. 무조건. 네, 저는 그냥 확고하시네요. 네네네. 음식에 있어서는 저는 두 그릇 다 시켜 먹는 편. 두 그릇을 다 시켜. 네, 먹어요. 네. 2인분을 드시는군요. 양도 많고. 두 개가 먹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짬짜면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예상했던. 설마 이거 나올까 했었는데 너무 결국 그 뻔한 말씀 대답이었죠. 하시는군요. 예. 오늘 뭐 요리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혹시 뭐 학생이 셰프를 준비하는 학생인가요? 혹시 뭐 중국집 창업에 혹시 그런 관심- 쪽이 아닌가 그런 분인가요? 싶습니다. 네. 이 학생은요, 오는 학생은 짬짜면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이라면 우리가 뭐 두 개를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신중히 뭐 하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직업이다 보니까 두 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학생 시절 때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 싶다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기재된 어떤 직업의 어떤 수가 총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1만 1,440개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가면 더 직업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네. 작년에 늘어난 어떤 직업의 수가 26개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그러다 그럼 보니 꼭 찾아봐야 되겠네. 이 26개 뭘까요? 그런 26개 중에는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뭐 소셜 미디어 전문가든지 뭐 이런 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직업도 많이 없어졌고 또 새롭게 생겨난 직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혹시 궁금하시다면 워크넷 사이트에 가셔서 워크넷. 직업진로. 네. 오늘 나오는 지원자는요,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아나운서와 포스코 기계설비 분야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하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제일 어려운 학생입니다. 또 두 가지인 거예요. 전혀 또 다르고 분야가. 네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죠. 복수전공. 복수 네네네. 전공. 복수전공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전공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요즘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401명 학생을 조사했는데 52.5%가 52.5%면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하는 이유는 취업에 도움된다가 또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때 선호하는 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경상 계열 30.8%, 그 중에서도 경영이 27.6%로 가장 그렇죠.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수 전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좀 기회가 되는 또 하고 싶다라는 어떤 친구의 비율도 약 70% 정도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또 복수 전공을 또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내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 돼서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거의 절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복수 전공 계속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학년들 이제 1, 2학년 진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과를 선택한 계기가 성적에 맞춰서 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과를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복수 전공을 간혹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전공을 두 개를 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전공 제한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복수 전공을 해야지 또 나중에 입사 원서 썼을 때 최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상경계열 쪽으로. 네네. 그렇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뭐 뭐래거나 걸려라라는 마음만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원한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똑똑하게 이 두 가지 아나운서와 기계 설비 분야를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만 파고들어도 요즘 힘든 상황에 두 개 다 하다 놓치는 건 아닐까 생각. 아니 그러니까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네. 이게 잘못되면 걱정이 돼서 네, 드리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삼촌의 네. 마음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간에 뭐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또 학생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또 위해서 아무 데나 또 원서를 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목표가 없이 넣었다가 덜컥 이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약 72.5% 정도의 어떤 학생들이 기업을 갈지 말지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72.5%.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도 올드 루키라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올드 루키. 올드 루키라는 표현이 한 1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대기업을 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생각보다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 약 한 70%의 사람들이 올드 루키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통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진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들었을 텐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취업이 된 거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왜 다시 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보다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연봉에 대한 어떤 갭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좀 더 뭐 자신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원서를 넣기 전에는 취업 정말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간절하죠. 다니겠다. 기도죠, 네. 기도죠. 네,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막상 붙고 나면 갈지 말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한다니까. 그래서 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라고 하는데 그쵸. 당연하죠. 신중해야 되는데 또 그렇죠. 근데 그 신중한 게 또 너무 신중해지다 보면 이게 그 취업할 시기에 놓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무원 시험 또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죠. 공무원 시험 역시 9급만 하더라도 고시라고 할 정도로 경쟁률도 높고 합격하기도 어려워서 평균 한 13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제가 한번 상담을 다 해봤었는데 정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임용고시라든지 일반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취업하기가 힘들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새삼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학년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결정해서 딴 걸 해야 되고 그렇죠. 3학년 그렇죠. 때도 아직도 공무원을 할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좀 너무 늦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4학년 졸업하고 나서나 4학년 2학기 때 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참 이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걸 하라고 하기도 참 미안하고 아, 굉장히 고구마를 한 물 없이 10개 먹은 것 같네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 진짜 언니다운 표현이다 이거 진짜. 사이다가 고구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혹시 생각하고 오시고 괜찮지. 순간 막 저도 정말 이 답답했어요. 취업 그래서 얘기만 하면 우리 학생들 때문에 제가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학생이요. 두 가지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나머지 기계 설비 분야로 컨설팅을 좀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직무를 맞춰서 네네. 컨설팅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직무인가요? 우리 참 이 학생들 기계 설비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뭐 전공자 아닌 사람들 설명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 반도체 그 공장에서 정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잠깐 그 몇 분 정도 일어났는데 손실액이 뭐 7천억이 나왔다, 몇 그렇죠. 조가 나왔다. 네. 그만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막대한 어떤 설비를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설비로 인한 문제에서 어떤 생산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도 전부 다 가나라한 어떤 업무가 바로 설비 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기계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또 제 역할이 그거잖아요. 또 쉽게 설명하는. 네, 네. 삼촌 그러니까 부탁해요. 결국은 네, 쉽게. 기계적인 일이란 죄송합니다. 기계 설비 관련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장비 산업, 철강이나 이런 데는 장비 산업은
정말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몇 분 만에 몇 천억 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그 설비 관리 그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렵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강건성을 확보를 하고 강건성. 정비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에 기여하는 직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코가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제일 들어가기 힘든 약간은 좀 엘리트스러운 뭐 학교를 많이 본다 뭐 등등등등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이면서 또 가장 좋은 회사는 어떤 평판이 있었던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열린 친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 대한 어떤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특히 요즘에 여성 인력들이 철강 쪽에 굉장히 부족한데 여성 인력들도 좀 의무적으로 항상 더 많이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가 탈스펙이라는 그 태그를 많이 달고 있었죠. 채용 트렌드에서. 예, 그래서 네네. 정말 그 NCS 기반을 활용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기계설비 분야에서 네. 우리 이 지원한 강산 학생의 네. 지식, 기술, 태도면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강산 학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네. 제가 좀 떨리네요. 왜 떨리세요? 사실은 제가요, 강산 학생을 미리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만났다고요? 네, 제가 강산 학생을 미리 만나서 기본적인 컨설팅을 조금 해줬어요. 참 부지런한 누나세요. 그러고 제가 강산 학생을 좀 만나보니까요, 너무 인상이나 뭐 이런 준비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그런 인상이 느낌을 좋습니까? 좀 부드럽고. 굉장히. 근데 지금 저는 사진 보고 좀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드럽다는 거죠? 네, 사진상으로는 저도 조금 이제 실물보다는 그 실물에 있는 매력이 사진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살짝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잘 썼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력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여기 뭐 기초 여기 자료에서는 뭐 딱히 언급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이메일 아이디가 궁금한데요. 저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한 네. 거잖아요. 강산. 네, 사실 저런 아이디는 좀 선호하는 아이디는 아니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뭐 모음이 없어서 읽기 힘든 RKDT 뭐 이렇게 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뭐 영단어나 아니면 이니셜 정도로 네,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까? 이메일 주소의 의미를 자꾸 물어보시는 면접관들이 의외로 많다.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이메일 주소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를 하나 학생들이 근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스킬적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면 가끔씩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뭐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이메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자괴감이 든다. 꼭 취업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취업을 위해서 조금씩은 신경을 써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메일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도 업무상 그렇죠. 쓸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아이디가 사실은 아이디도 가니까.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미지. 그럼요. 예. 그것도 결론적으로 계속 평생 가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채용 공지, 합격 통보 이런 것들 다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이메일 아이디는 좀 괜찮은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가끔씩 무난한 이거는 걸로.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데요. 옛날에 이런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옛날 남자친구 번호를 쓰시는 친구들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렇군요. 그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전화번호를 이제 보통은 자기 전화번호를 잘 모르고 맨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다가 휴대폰 번호를 옛날 남자친구 번호를 적었다가 연락 계속 못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거 다시 네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정말. 그쪽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번호가 좀 이상하다 했고 그때서야 몇 개월 후에 알았던 친구들 한 명 있었습니다. 옛날 남자친구 좀 그렇군요. 받아주지. 좀.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네. 하여튼 저도 정말 너무 재밌는 사례네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였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뭐 이제 뭐 옷 하나 띄어쓰기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춤에서도 네네네. 노래 부르기. 네. 노래 부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얘기하죠. 댄스라든지 노래는
항상 시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라는 네. 염두해서 항상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노래를 더 잘 부르는 친구 그리고 아닐까 혹시라도 싶습니다. 또 노래를 시키면 신나는 노래를 불렀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너무 처지는 박수도 좀 노래보다는. 유도하고 네. 또 옆에 사람이 노래하면 내가 노래하면 박수같이 쳐주고 이런 게 뭐 아니 저는 또 그런 걸 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은 제가 만난 학생은 특기가 랩이었어요, 랩. 네. 그래서 랩을 시켰기 때문에 그 개사를 해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네, 그렇게 랩을 준비해서 반 학생이 저는 그런 있었습니다. 친구 있으면 나도 내 막내로 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공대 학생인데 좀 약간 공대생들이 좀 약간 부족한 어떤 좀 노래 부르는 토론, 네.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PPT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 사실 지금 제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쓸 때 특기에다가 설득이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억나는데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면접관이. 내가 왜 널 뽑아야 되니? 어쨌든 저거 쓰는 것도 면접과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저는 그 경력사항이 꽉 찬 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직업방송 지금 패널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홍보팀에서도 많이 네. 있었고. 좀 아나운서 준비할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자기 그 전공을 또 살려서 하기에는 약간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하나 있어서 한두 개 정도 좀 있으면 특이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우리가 그쪽에 자기 전공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게 없으면 좀 약간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좀 그렇죠. 아나운서 쪽에는 맞는데 그쵸, 그쵸. 포스코 쪽은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좀 네. 학교 전공 실습이라든지 그쵸, 뭐 그쵸. 다른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네, 경험을 좀 우선적으로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그다음에 개인 능력 보는데 저런 거 어학 기타 뭐 그리고 또 어학하고 그 별도로 기타 있는데 저런데 뭘 쓰면 좋을까요? 저런데 역량 쓰는 건 어떨까요? 역량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그 컴퓨터 뭐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네요. 네. 기타 배우는 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3학년이기 때문에 여기 좀 그냥 요즘에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중국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 정말 약간 공대생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좀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언어를 몇 개 더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기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 삼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나중에 조금씩 공부해두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학생이 아직 중국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뭐 공인 외고 점수가 없다 네. 뭐 그래서 어떻게 기재하냐 기재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기타가 바로 그럴 때 시작한 지 한 달은 됐지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 아모레 퍼시픽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한 1, 2개월 정도 배웠는데 아모레 퍼시픽 지원을 쓸 때 아모레 퍼시픽이 현재 지금 중국 사업을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나마 뭐 내가 공인된 점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자체도 회사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선 칭찬하고 싶은 게 이전에는 항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항목에 맞춰라 그런 게 있었는데 우선 항목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한 네. 게 우선 그 좀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어쨌든 이 친구 설비 쪽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계 설비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학생으로서 내가 관련된 설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 간접적인 어떤 경험도 했었다는 어떤 측면도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이 서류가 만약 합격했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인턴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계속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지원하는 분야가 기계 설비인데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썼으면 훨씬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잘 쓰긴 네네.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 과정 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물론 성장 과정에 또 그 포스코나 또 지원 직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가장 뭐 좋은 방법이기도 네. 하겠지만 네네. 그 이외에 이공계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지금 보면 이제 뭐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공학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다른 소양 이런 걸 중심으로 쓴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한 가지 정도 좀 지적을 하자면 약간 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가 대부분 거의 한 80%, 90% 좀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좀 분할을 해서 대학생 이후의 어떤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성장 과정 하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쵸.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국한돼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그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왜 항상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부모님 밑에서 너무 쓰라해.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안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2번 얼굴 뵐 수 있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아픔을 끌고 가게문을 여시는 어머니 모습이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좀 따뜻한 친구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느낌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그런 느낌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왠지 이런 친구들은 회사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면접에서 그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정 환경 중에서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연결되는 게 그 처음에 나온 문장이 그런 면에서 좀 잘 썼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 얘기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부모님 추천서지. 근데 그렇죠, 그렇죠. 양을 저 정도 하고 그 이후로 영향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중심이 되면 부모님 스토리는 저렇게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항목입니다. 저는 여기 잘 썼는데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에 특히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특히 이 부분만큼은 이래서 더 나에게 뭐 했다라는 게 안 나온 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거 이것도 하고 설비 과정도 네. 배웠고 실험도 진행했고 간접 체험해 볼 수도 있었는데 저 중에 특히 몇 학년 몇 학기 때 요게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가 네, 나와줘야 포스코에 이직에 되는데 지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까지만 들어갔으면 네네네. 아주 금상첨화가 될 뻔했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면 강점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그냥 좀 서머리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좀 그러니까 나와줬으면 대표적인 경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항목이 저거는 지원 분야에 관련하여 강점에 대해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라. 네. 경험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밑에 보면 인턴사원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 매 항목마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되도록이면 항목과 관련이 없으면 뭐 한 번을 쓰되 계속해서 반복적인 건 안 좋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이라고 해서 계속 배우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면 가르쳐줘야 되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고 내가 꼭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패턴은 조금 네. 고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복적인 부분들인데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걸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경험이 네. 그러니까 항목을 채울 게 없어서 그렇죠. 근데 항상 관점이 완전 서로 다른 거라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반복하는 건 좋진 않겠죠. 그래서 저도 채용 담당자 중에서 자기소개서 평가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저런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구호잖아요. 구호가 또 비슷한 게 항목마다 반복되면 좀 지루하다고 말씀들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대체적으로 강산 학생의 자소서는 저희가 좀 깔끔하게 잘 썼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정말 잘한 거 칭찬을 해주신다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 위주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항목에 충실했던 거, 그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기숙사에서 설비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익혀왔다는 어떤 부분이 해당 분야 지원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도 그 헤드라인을 딱딱 지정을 해줘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이런 예고를 해주었고요. 또 직무에 충실하게 또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준 것이 저도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강산 학생의 준비된 1분 면접 스피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화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지원자 강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불납니다. 고등학교 총학생회장과 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책임감과 소통 능력을 배웠습니다. 구성원들과 협업하는 자리에서는 스피치 훈련 받았는데요, 저도. 항상 상대방을 발음과 속도 이런 거 배려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데 약간은 좀 이 포즈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호흡을 할 때 너무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서. 다양한 정보 전달 봉사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전달하는 법을 또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네요. 아까 사진관 그렇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배우고 협력한다는 자세로 근데 역시 배우가 만드는 아니 물론 인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네요.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오, 예. 네. 기대됩니다.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고 확실히 그 방송을 많이 출연해봐서 그런지 뭐 자연스럽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겸손하죠.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저는 근데 너무 어떤 말 하나 단어 이어갈 때 너무 오래 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그거를 너무 뭔가를 이제 한 템포 쉬는 건 좋은데 뭔가 이 한 템포 더 넘어가서 또 말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것까지 보셔서 디테일하십니다. 말할 때 약간 전 호흡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속도 호흡, 조절을 네, 조금 네네네. 해야 되겠다 그런. 조금은 말을 더 빨리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산 씨를 직접 만나 뵙고 네. 면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강산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융화되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강산이라고 합니다. 경력사항도 보시면 네, 다 패널, 강사, 홍보대사 다 이쪽이라고요. 네네. 사실 제가 경력 칸에 캡스콘 디자인 공모전 대회나 발명 대회 아니면 회로 설비 등을 쓰지 않은 이유는